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가볍게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에 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현재 SOXX,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3% 정도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3배 레버리지인 SOXL로 갈아타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SOXX.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게 원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느냐? 대다수는 IC 반도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반도체 지수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떠올리죠. 구성 종목이나 수익률을 봐도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IC 반도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똑같은 지수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면서 여러분 필반이 아니고 IC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장면이 표준어였죠. 근데 아무도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짜장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짜장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닌데요? 짜장면이란 메뉴 없는데요? 이렇게 딴지 걸지 않았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약속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대체적으로 쓰이면 표준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법적으로 틀릴지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 말을 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과 자장면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을 했죠. 제가 IC 반도체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SOXX, SOXL 모두 IC 반도체가 기초 지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융통성 있게 제 나름대로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말씀드린다는 점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가장 길게 13년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SOXX는 상장된 지 20년이 넘었고 SOXL은 1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SOXL을 기준으로 제가 가장 긴 기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SOXL이 약 2065%, SOXX 873%,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달리 13년, 비교적 굉장히 오랜 기간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도 3배 레버리지인 SOXL이 한 배수인 SOXX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년으로 조금 더 짧게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SOXX 148%, SOXL 59%입니다. 5년 수익률은 한 배수인 SOXX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간에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사실 그 직전까지도 3배짜리가 더 좋았었는데 워낙에 단기간에 폭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역전이 됐고요. 또 그 이후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막 뿌리니까 코인과 주식이 엄청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3배 레버리지는 그 특성상 상승장에서 3배를 더 먹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역전을 하고 2021년에도 거의 1년 내내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률 격차가 정말 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의 지독한 하락장을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나 격차가 컸던 수익률이 또 역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년으로 또 바꿔서 볼까요? 한 배짜리 SOXX 마이너스 0.35%, 3배짜리 SOXL 마이너스 43%. 역시 1년 수익률도 한 배짜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13년 수익률에서는 SOXL이 훨씬 더 좋았고 5년과 1년 수익률은 한 배수짜리인 SOXX가 더 좋았으니까 오래 들고 갈수록 레버리지가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지난 10년간 비교적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3배짜리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는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연준의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너무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전에 벌어놨던 거를 다 뱉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또는 5년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 증시 자체가 우하향한다면 SOXL은 완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90%가 아니라 마이너스 99%까지도 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향후 10년간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면 그 수익률은 1000%가 아니라 10,000%도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레버리지라는 게 이게 기간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일일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지수가 3배 올랐다고 해서 수익률이 막 9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수가 3배 올랐으니까 3배 레버리지는 3배 더 먹으니까 뭐 9배.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1배짜리보다 20배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1배짜리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3배짜리는 마이너스 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속된 하락장이 나올수록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클수록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연속된 상승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폭도 크고 횡보장이 비교적 짧고 하락장도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가 금방 또 회복하고 근데 그 폭이 매우 크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면 3배가 아니라 뭐 30배 이상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2020년 3월경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2021년 약 12월까지 이때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이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SOXX 수익률이 216%가 나왔고 SOXL은 1558%가 나왔습니다. 3배가 아니라 7배가 더 올랐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올랐고 연속된 상승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배수가 216% 오를 때 3배는 1558%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배, 뭐 오를 때도 무조건 3배, 떨어질 때도 무조건 3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10년 후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도 9년 내내 빌빌거리다가 1년 차에 확 오를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빌빌거리다가 7년 동안 서서히 오를 것인지 아니면 5년은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또 5년 동안 엄청나게 폭등할 것인지 출발과 끝이 같아도 중간 과정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1배짜리가 좋다, 3배짜리가 좋다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 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눈에는 3배수 SOXL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SOXL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최종 선택은 투자자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